2019년 10월 9일 오후 5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보수 우익 진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대한민국 체제를 옹호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옹호하는 국민들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 국민들이 아주 많은 숫자가 광장에 나오니까 그리고 과거에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부분은 많이 이렇게 돌아서는 추세가 보이니까 이 더불어민중당 그리고 좌익 언론들이 사뭇 다른 이 스탠스를 취하면서 반응을 꺼내놓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가소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짚히는 점을 제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뭐 세계일보가 좌익신문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말하기 위해서 요걸 하나 집어들었는데요. 여야는 집회 규모 부풀려 편가르기 몰두 의회 정치 실종.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사진을 걸어놓고 그 밑에다가는 한국 보수단체 자유한국당 뭐 이렇게 말해놓고요. 그 다음에 서초동의 검찰개혁을 말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회 정치가 실종됐다라고 하는 이 우려 섞인 진단은 과거에 그 광우병 때 하고 탄핵 난동 때도 이렇게 해석기를 바랍니다. 짐짓 걱정하는 듯한, 대의제를 걱정하는 듯한 이런 식의 기사를 그때도 내서 썼길 바랍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친여 인사들이 2배 더불러 조국 방어 총력전을 펼친다. 뭐 뉴스공장 김어준 있죠, 김어준. 털 이렇게 막 해가 길러가지고 요즘 돈 많이 번다죠. 뉴스공장 아닌 뉴스공작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좋은 네이밍인 것 같습니다. TBS라고 하는 교통방송이 있는데 이거는 뉴스공작이다 아니다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TBS라고 하는 교통방송에 이런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아마 없을걸요. 그 내교를 보면. 그러니까 뉴스공장이든 뉴스공작이든 간에 아예 이런 내용을 여기다 프로그램에 아마 만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런데 한번 알아봐야 될 거예요. 시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방송에서 비율이 균등해야 공정하다. 여야 출연 비율이 균등해야 공정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뭐 여야 패널 비율을 따지고 뭐 뉴스 공장이 아닌 공작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요. 아예 이게 TBS라는 교통방송에 맞지 않을 겁니다. 그 자체로서. 김어준 씨는 그냥 나가가지고 자기 채널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 세금 받는 데서 저런 짓을 해대는지, 왜 저걸 가만히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경북신문은 경북의회도 그렇지만요. 상당히 웃긴 자들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럽니다. 사설에서 10월 4일자 광장정치 지금 멈춰야 한다. 광장정치가 본격적으로 우리 정치사의 한가운데로 진입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진하는 광화문 촛불 집회 때부터다. 웃기고 앉아있네. 4.19 때부터입니다. 4.19 때부터. 또 그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도 계속 남한 사회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기를 겪었기 때문에 거리에서 시위가 넘쳐났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된 건데 왜 느닷없이 박근혜 탄핵 때부터 광장 정치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지적하나요? 경북신문은 어디 뭐 외계에 갔다 왔나요? 그 다음 한국일보에서는 광장 민주주의 없는 광장 정치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특별기구, 한국일보는 특별기구라고 하면서 맨날 웃긴 사람들 불러요. 촛불혁명 당시 거리의 의회 경험했다. 그때는 거리의 의회래요. 2년 안 돼가지고 정오 선동회 장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그때는
수준 있는 거리의 의회였고 이제는 정오와 선동의 장이랍니다. 한국 민주화는 항상 광장에서 이루어졌다. 예, 맞습니다. 저질 민주주의입니다. 프랑스식 데모민주주의입니다. 동원 경쟁, 세대결에 집착하지 말고 극단적 인사 배제해서 절제 타협으로 다시 광장 민주주의 복원을 모색해야 된다. 극단적 인사라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극단적이다, 극우다라고 해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극우라고 하면 아, 저 사람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기면 됩니다. 광장 민주주의를 복원을 해야 된다. 아니요, 촛불 광장 민주주의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예, 겁을 먹고 있죠 이제. 자, 드디어 파시즘까지 나와버렸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이진우라고 하네요. 포스텍 인문사회학부의 교수라고 합니다. 이 박태준 회장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입니다. 제목, 광장의 파시즘을 경계한다. 개천절에는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범보수 진영의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참가 인원이 5만인지 200만인지 300만 명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토론을 통한 합의와 타협의 장소인 국회는 공동화되고 비어버리고 정치적 구호만 난무하는 광장이 세력을 보여주는 전시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의회 정치가 자꾸 실종됐다고 하는데 누가 할 때는 성숙한 광장 민주주의고 누가 할 때는 의회 정치가 실종됐고 그렇나요? 이 사람이 지금 이 교수 이진우라고 하는 교수가 숫자가 몇만 명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에서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게 JTBC의 손석희 씨가 탄핵 국면에서 태블릿 PC 가지고 선동질 재미나게 하다가 이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실체가 밝혀지려고 하는 듯한 분위기가 드니까 딱 꺼냈던 말이 태블릿 PC 따위는 애초에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선동한 게 아니라 더 큰 석은 그 악이 있다라고 이렇게 살짝 발을 뺐던 그 워딩이 제가 확 떠오르네요. 이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그리고 이제는 의회 정치를 다시 회복하자요. 근데 이 좌익 진영에서 조국 수호, 인민조국 수호, 그 다음에 검찰 개혁 이렇게 핏개 떨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 사람들 한 명에다가 인터뷰를 한번 따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나왔나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아마 그 사람들은 뜻도 모르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나름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논리에 맞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상해요. 그냥 이 사람들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자기들이 먼저 선점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진보라는 단어를 먼저 쓰면서 반대편을 수구라고 몰아붙이듯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니까 반대 진영은, 상대 진영은 자동적으로 반개혁 세력으로 돼버리는 거죠. 또는 반동, 리액트라고 하나요? 영어로 하면 반동으로 몰아붙여버립니다. 이게 전형적인 공산주의식 인민재판 수법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세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문재인 씨가 이 고려 연방제 전 단계, 공산화 전 단계를 포장했는 게 고려 연방제인데 고려 연방제 전 단계가 느슨한 연방제예요. 느슨한 방식의 연방제예요. 그걸 다시 바꿔서 이 사람이 표현한 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거든요. 어쨌든 공산화로 가는 길이에요. 급속도로. 그쯤에 가버리면 발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예멘과 같은 그런 내전 상태에 다시 빠져들게 될 겁니다. 또 그리고 잘 된다 하더라도 좌익들끼리의 또 권력 다툼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어쨌든 그것을 이 사람은 개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국회 승인을 안 받고 임명했는 사람이 역대 정권 최다수인 한 20몇 명 된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 사람은요, 문재인 씨는 절대 머리 안 바꿨습니다. 문재인 씨가 머리 나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김일성 중앙학대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뭐 머리가 나쁩니까?
모스크바 대학에 있는 아이들이 머리가 나쁘나요? 아니죠. 거기에도 예쁜 연예인도 있고 머리 좋은 애들 다 있어요. 통진당의 이정희는 머리 나빠서 그거 하나요? 이 사람들은 그쪽으로 특화가 돼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안 바꿉니다. 전향이 불가능합니다. 뇌에 들어가서 썩어도 뼈에 있는 DNA는 안 바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개혁, 그러니까 공산화에 대한 개혁이 실패되잖아요. 만약에 무력화되고 나면 이럴 겁니다. 반개혁 세력들의, 그러니까 뭐 기득권 수구 보수 세력들의 벽을 차마 넘지 못하고 개혁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절대로 반성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 노무현 정권 실패하고 나서 우리는 뭐라 그랬죠? 패족이다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렸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너희들 패족이라고 인정하는구나 하고 봐줬으면 안 됐었던 거예요. 패족이라고 하면서 끄집어 내버려야 됐는데 패족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살려놓자라고 방심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났죠. 아마 이 지금 정권 실패하고 나면 또 그럴 거예요. 수구, 기득권, 반개혁 세력들, 반동 세력들에게 벽을 넘지 못하고 우리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 말은 노무현 평전이라는 말에도 들어가 있어요. 말미에 가면 결국 언론, 그 다음에 수구 정치 세력들의 벽을 차마 넘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노무현 평전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정당화할 겁니다. 자기 행위들을. 자, 제가 이 신문 기사 하나만 더 읽을게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요즘 경향신문 비슷해요. 그냥 오히려 경향신문이요. 동아중앙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중앙일보 10월 4일자에 중앙일보도 재밌지만 이 사람도 억수로 재밌어요. 김의영이라고 합니다.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라고 합니다. 아까부터 교수들이 많이 등장하죠. 제목이 촛불 집회 논란에 대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쭉 내려오다가요. 실상 촛불 집회와 같은 직접행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촛불 집회와 같은 직접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활성화된 일상적인 항의 방식이며 2004 탄핵 반대 촛불 집회는 제도권 정치 실패에 대한 시민 정치의 정당한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여하튼 촛불 집회는 한때 일탈적이고 심지어 사회병리적인 현상으로까지 여겨졌지만 2002년 효순이 미순이 사건으로 불리는 미군 장관 여중생 사망 사건 추모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2004년을 거치면서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정치 참여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2008년은 촛불 집회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반대 촛불 집회는 기존 시민사회 좌익 시민단체들, 좌익이라는 말을 붙일게요. 사회운동, 좌익 사회운동 진영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촛불 집회의 새 역사를 열었고 시민사회운동의 주류로 자리 잡는다. 조금 넘어갔어요. 2016년은 아마 우리 촛불 집회의 역사의 정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는 단 한 건의 폭력도, 단 한 건의 체포자도 발생하지 않은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가며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출범시켰다. 맞습니다. 이거는 말은 맞습니다. 새로운 인민민주정부를 출범시킨 거는 맞으니까요. 세계 민주주의 새 역사를 쓴 모델 케이스로 인정받는다. 진짜 바로 앞에 있으면 얼굴을 웃고 있거든요. 얼굴을 정면으로 한 대 때려버리고 싶습니다. 이 세 건의 광우병 걸린 듯한 촛불 집회를 세계 민주주의 새 역사를 쓴 성공 케이스 모델로 인정을 받는데요. 참 서울대학교 이런 교수들이 있군요. 깜놀입니다. 정말 깜놀. 온갖 좋은 용어들은 다 갖다 쓰고 하더니까 이제는 갑자기 파시즘으로까지 들고 나와요. 파시즘으로까지. 제가 파시즘 이야기하니까 요 책 한 번만 볼게요. 이 책의 제목은요. 한국 민중혁명 지하조직과 전략공개 지하문서라고 합니다. 인민조국 씨가 잘 알 거예요.
산호맹 사건이 일으켰던 인민조국 씨가 한참 공부하고 봤던 그 파리 학번들, 파리들의 혁명 노름인가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이 파리 학번으로 칭해지는 그 지하 서클들이 읽었을 법한 책입니다. 들고 다녔겠죠. 제가 한 대목만 읽어볼게요. 한국 파시즘. 파시즘인데 한국형 파시즘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파쇼 체제는 1972년의 유신체제라는 이름으로 이전의 반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외피를 벗어버리고, 반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것은 바로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의 논리입니다. 그걸 벗어버리고, 그게 좋은 건데 그걸 벗어버리고 그 본래 모습을 나타내요. 그걸 벗어버리고 파쇼로 갔다는 거죠. 오늘날 다시 새로운 시대라는 깃발 아래 재편성되어 있다. 한국 민중은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파쇼 체제 하에서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다. 어린 우리 민주주의, 민족혁명운동은 익숙한 용어들 많이 나오죠. 민중, 그리고 민주주의, 민족혁명, 이런 운동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파쇼 체제 하에서 끈질기게 성장해가고 언젠가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한국 파시즘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고전적인 역사학 이론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에 걸맞는 상부 구조로서의 정치 체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이해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의 세계사의 발전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그 상부 구조로서 반드시 부르주아 민주주의만을 성립시켰던 것은 아니면 오히려 17, 18세기의 구라파의 몇몇 국가에서 전형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성립한 것은 그 특수한 역사적 계급적 조건의 산물이었음이 밝혀졌다. 각국의 부르주아 계급은 그 특수한 역사적 환경에 따라 봉건 귀족 계급과 타협할 때도 있고, 다른 계급을 동원하여 타도해야만 될 정도의 강력한 경쟁 지배 계급이 없을 때는 보다 노골적으로 부르주아 독재를 실현할 때도 있었다. 또 보다 중요한 사실로서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 있어서 자본주의는 오히려 파시즘보다 전형적인 상부 구조로서 가지는 것이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는 공산체제, 원시 공산체제에서 봉건제로 가고, 전제왕권에서 전제왕권을 무너뜨린 것이 민주주의 체제인데, 이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로 흐를 것이다. 그러나 종국에는 다시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기식들의 민주주의, 바로 부르주아를 타파해버리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말하는, 노동자 천국의 민주주의를 말하는 게 이 사람들의 기본 갖고 있는 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회주의자라고 자기가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는 인민조국 씨의 머리는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둘이서 짝짝꿍해서 저렇게 하고 있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너무 정상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낯 색깔도 낯빛도 한번 안 바뀌고 저렇게 치달아 가는구나. 전마들 정말 소시오패스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요, 요즘 보면 또 문재인 씨는 경제가 튼튼하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세계 경제 때문이다 이렇게 또 말을 둘러대고 여러 가지 말에 혼선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봤을 때 저 인간은 소시오패스도 아니다, 사이코패스다. 사이코패스. 감정이 이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굳이 또 말하자면 합쳐서 소사이오패스 아닐까. 제가 만든 말이지만, 그렇게 이상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람들의 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 구조가. 그러니까 이 파시즘이라는 것도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교수들은. 그리고 이 교수 한번 보세요. 미선이 호순이 사건, 교통사고인데 전교조 교사들이 불을 붙인 사건이었죠. 미국산 소고기. 지금 이 사람 소고기 꼬마 먹고 다닐 거야 아마. 이 사람도. 이상하죠. 그 다음에 촛불 집회 2016년에 뭐죠? 뭐가 있었죠 그때?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하나도. 아마 그때 촛불 들었던 사람들, 그때 니 왜 들었니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꺼내놓는 말하는 사람 아마 지금 없을 겁니다. 그냥 한낱 지나가는 구판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상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걸 보면서 미쳤나 이게 정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상의 논평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하고 뇌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듯이 이 사람들과는 안 됩니다. 자,
온갖 좋은 용어들을 다 갖고 나오더니 이제 파시즘까지 들고 나왔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제가 말을 좀 해봤는데, 미친 촛불 광풍 때는 뭐 하다가 이렇게 납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간들. 어쨌든 간에 좋은 용어는 다 선점하고 나중에는 다시 자충수를 드는 게 이 좌익들의 특징이거든요. 과거에 열린우리당에서 친일 후손들 어떻게 하자, 단죄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잠시만요. 자, 친일 부친들, 친일 선친들 어떻게 단속을 해보자, 한번 까발려보자 했다가 나중에 파헤쳐 보니까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중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에서 친일 행적이 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야무야 덮어버렸거든요. 제가 이 기사를 하나 프린트아웃 했습니다. 안병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병만. 이 기사는 안병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인데 부친이 일제순사였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했는 말이 있습니다. 부친의 친일 행적도 검증을 해야 되나? 그거 가지고 내가 단죄를 받아야 되나? 라고 하는 거죠. 예, 저는 그게 찬성입니다. 연좌제가 웬 말입니까? 지금 세상에서. 그거는 그거죠. 근데 우리 이 한국의 좌익들은 끊임없이 친일 논란을 들고 나오죠. 근데 들고 나왔다가 덜커덕 보니까 자기들이 더 많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연좌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일본 지금 현재 국민들에 대해서, 현대를 살고 있는 현재 국민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연좌제를 적용을 하죠? 또 웃긴 거는 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6.25 전쟁에 대한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습니다. 연좌제 적용하는 게 찬성이라 친다 하더라도 일본은 총리급의 사과만 13번인가 그만큼 했어요. 금전적인 보상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아직까지 연좌제식으로 물고 떨어지면서 갓건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거고,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사과를 못 받았고 국군포로가 아직 못 돌려받았습니다. 국군포로. 뭐 지금 보면은 강제징용자들의 시신을 찾아오고 그런 퍼포먼스는 많이 하던데, 지금 생존해 있는 우리 국군포로를 한 번도 찾아오려고 못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정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역대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다 비겁한 보수들이 했습니다. 다 비겁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하나 이거지. 그것만 봐도 정체가 너무나도 뚜렷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충수 시리즈 드루킹 한번 파헤쳐보자고 추미애 씨가 했다가 알고 보니까 저거팬인 거죠. 드루킹 때문에 문재인이 당선된 겁니다. 다스는 누구 거야? 근데 다스는 누구 거야? 그때도 드루킹이 돌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앞전부터 탄핵 때부터 계속 돌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미투 사건 터지는데 나오니까 뭐 미투 사건은 인간사니까 좌우 떠나서 다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모조리 다 좌익 진영에서 튀어나왔죠. 그 다음에 정의로운 검찰이다. 뭐 박영수죠, 그 사람이 특검팀. 그 다음에 윤석열에게 정의로운 검사라고 그렇게 월계관을 씌워주다가 이제는 또 정치검사라고 하잖아요. 이 인간들은요, 속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기꾼보다 속는 사람이 문제인데, 어쨌든 하도 잘 속아주니까 국민들을 괴돼지 취급하는 겁니다. 괴돼지 취급. 던져주면 꿀꿀하면서 잘 처먹거든요. 저기 던져주면 우르르 가서 처먹고, 저기 던져주면 우르르 가서 처먹고, 상했는 건지 뭔지 모르게 막 달려다니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야말로 신화의 인물인 드루킹인 거죠. 지팡이 쾅 치니까 가축들이, 동물들이 쫙 이렇게 자기한테 끌려오는, 닉네임 드루킹이라는 닉네임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지었는데 우리 국민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괴물들이 만든 게 바로 국민의 수준입니다. 민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면서 잘 속여 먹다가 이제는 더 이상 선동해 먹을 게 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마 원자력 쪽에 한번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괴담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보긴 하는데요. 왜냐,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건 다 하니까요. 원자력 시설 지금 좀 지켜야 될 겁니다. 폭발 사고라든지 이런 거, 다른 또 사회 인프라 기반 시설 폭발 사고 일어나는 거 잘 지켜야 될 겁니다. 시선 돌리기는 좋으니까요. 지금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큰 사건이 하나 터져야 되는데
평화쇼, 판문점쇼 이런 건 다 써먹어가 없으니까 아마 원자력, 제일 무서운 원자력, 국민들이 공포에 떨 수 있는 원자력 쪽에 사고를 일으켜버리지 않을까, 이런 의심까지도 들 정도로 저는 이 좌익들을 믿지 못합니다. 이제는 어쨌든 써먹을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노골적으로 커밍아웃 했는, 좌익들이 커밍아웃 했는, 고맙게도 말이죠. 6.25 전쟁 버금갈 만큼 고마운 인민조국 시처럼요. 하여튼 열심히 달려야 될 겁니다. 좌익들은 더 이상 돌아올 곳이 없어요. 배수진을 치고 죽자 사자 연방제 포수 깔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겁니다. 그거 한다고 했는 게 인민조국 시의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에도 들어있고, 우리 남쪽 인민 대통령 문재인 씨도 늘 노골적으로 말해왔던 그 노선이니까요. 그 끝까지 달려가서 실패하면 죽습니다. 실패하면 지난 탄핵 때부터 태블릿 가지고 까불고 놀았던 홍석현, 손석희, 주진우, 김어준, 이 사람들 그거 다 국가 권력 찬탈형 내란죄로 단죄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야 될 겁니다. 제목을 이렇게 해볼까요? 달려라 좌익들아.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